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여성인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정신 나간 시댁과 남편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그 사람들의 어이없는 행각에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를 넘어 한계까지 내몰렸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남편과 저는 좀 늦게 만나 결혼을 했어요. 30대 중반이 지나서 만났고 1년 만에 결혼을 선택했죠. 상대방에 대해 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후회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이려고 덤비는 사람들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자기 입맛까지 바꿔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과 결혼에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의심했음에도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남편에 대해 의심한 건 바로 남편의 시댁을 만났을 때였어요. 자기야, 여기 이것 좀 먹어봐.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사람이 좋아하는 해물찜을 건넸어요. 저와 남편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의아한 얼굴로 남편에게 묻더군요. 너 해물 좋아했니? 옛날에는 비리다고 못 먹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그게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이제는 고기보다 해산물이 더 좋아요. 그래? 이상하네. 입맛도 바뀌나? 시부모는 저보다 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 직장 어디 다닌다고 했지?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월급도 최저시급밖에 안 돼요. 시부는 남편이 어디에서 일하는지조차 모르고 남편은 그런 시부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제 의문을 알아챘는지 남편이 상견례 후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말하더군요. 사실 부모님들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 어릴 때 떨어져 지냈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대면대면 하거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집안이나 사연 없는 집안 없고 차라리 시부모와 관계가 흐릿한 것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한테 왜 거짓말했어? 최저시급 받는 것도 아닌데. 당신만 내 진짜 월급 알면 돼. 두 분이 나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 난 당신한테는 속이는 거 없어. 말을 교묘하게 돌렸어요. 차라리 이때 더 추궁해서 남편 가족에 대해 더 잘 들었다면 분명히 이후에 있었을 안 좋은 일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저와 남편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 후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과 마주했어요. 남편과 상견례 전까지 연락도 그다지 안 하며 지냈던 시부모가 결혼 직후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찾아오더군요. 저희 집은 시댁과 그리 가까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편도 1시간이 넘는 거리인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밥만 먹고 떠나시는 거였어요. 아무 용건도 없이 찾았다는 거죠. 물론 시부모가 찾아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희 사는 모습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남편 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결혼 초기이니 당분간만 이러다 말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모가 집에만 오면 돈이 없어지더군요. 처음에는 잔돈이었습니다. 제가 저금통에 잔돈을 모아두는 게 있었는데 두 분이 왔다 가셔서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큰 물건은 아니고 잘그락 소리도 나니까 이때는 시부모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분실부터는 시부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분실된 건 제가 비상시에 쓰려고 몰래 숨겨둔 비상금 30만 원이었어요. 그걸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쪽에 넣어놨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부모를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뿐이었어요. 그날도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시모가 먼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시부도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안방 화장실을 안내해드렸어요. 그리고 두 분과 식사를 하고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나 싶어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쪽에서 현금을 꺼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당연히 의심은 시부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무척 의심스러웠지만 추측만 가지고 시어른을 추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 몰래 집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시부모가 온다는 말에 똑같이 화장대 안쪽에 돈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그날도 또 돈이 사라졌고요. 카메라에 시부가 돈 훔치는 걸 확인한 저는 남편에게 먼저 말했어요. 여보, 당신한테 할 이야기 있어. 사실 돈이 자꾸 없어지는데 그거 아버님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 당신이 부모님한테 말해서 앞으로는 집 말고 밖에서 식사하자고 해주면 안 될까? 말하기 힘들었지만 이번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말했죠. 대신 추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어조를 좀 부드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도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일의 책임자가 시부인데 남편을 혼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이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뭐하러 돈을 훔치겠어. 당신 설마 우리 부모님이 집에 오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부모님이랑 가깝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구는 건 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건. 증거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집안에 돈이 2번이나 없어져서 안방에 카메라 달아뒀어. 그런데 아버님이 그거 가져가는 모습 그대로 찍혔어. 솔직히 내가 과민 반응이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던데 당신 부모님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매번 오실 때마다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서 집에 모실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시부의 도둑질 장면이 그대로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나를 빤히 바라보며 답답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카메라는 또 언제? 그래서 나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말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부모님을 도둑이라고 신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이 아버님한테 말 좀 잘해서 이제부터는 밖에서 보자고 하면 되잖아. 우리 집 안에서 보니까 계속 돈이 사라지는 거고. 돈이 없어진다는 걸 핑계로 집에 우리 부모님 드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얼마 없어졌는데?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꼴랑 50만 원 내외로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건 그냥 눈 좀 감아주면 안 돼? 힘들게 사셔서 그래. 가족끼리 힘들 때는 좀 도우면서 살자. 어? 왜 그걸 이런 식으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돈 때문에 힘들 때 돈 보이면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지. 집안에 돈을 놔둔 당신한테도 잘못은 있는 거야. 남편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돈 때문에 힘들던, 돈으로 놀고 싶던 무슨 이유에서건 남의 집안을 뒤지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부르죠. 시부가 그런 일을 하다 며느리에게 걸렸고 그걸 제 입으로 이야기해서 면박 주는 것보다 남편이 좋게 타이르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말인데 남편은 저를 시부모 타박이나 하는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나한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데? 시부모님 저렇게 찾아올 때마다 식사 대접하랴 용돈 드리랴 내가 못하는 건 뭐가 있는데? 당신이야 몸만 와 있으면 끝이겠지. 요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 청소는 당신이 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어떻게 당신 입에서 꼴랑 50만 원 내외라는 말이 나와? 땅을 파봐 그 돈이 나오나. 당신 가족이라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가족이 아니었으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했을 거라고. 됐어. 당신이 얼마나 속 좁은 여자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만하자. 신고를 하던 뭘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은 가만히 보면 냉정한 구석이 있어. 우리 부모님 힘들게 살았는데 그거 하나 이해도 못 해주고 가족끼리 도우며 산다고 생각하면 끝날 일에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서 사람 귀찮게 하고. 당신 알아서 해. 결국은 남편은 저와의 대화를 강제로 끝내버렸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로 힘들고 도움을 받고 싶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돈을 달라고 부탁하면 되잖아요. 만약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차라리 달라고 했더라도 50만 원 정도면 드렸을 거예요.
물론 매번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렇지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몰래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희도 돈을 많이 버는 상황도 아니고 없어진 돈은 다 제 돈이었잖아요. 그러니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시부모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지 또 시부모가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식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요. 남편이 카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 이번에는 시부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겠거니 했더니 웬걸 이번에는 딱 하나뿐인 제 명품 가방을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도 크기가 좀 있는 거라 가져가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가져가셨더라고요. 저희가 아파트 1층이었는데 가방을 먼저 저희 안방에서 1층 창을 통해 밖으로 던지고 그 뒤에 차에 뭘 놔두고 왔다는 말로 밖으로 나가 그걸 주워서 가져가서 차 안에 실어놓고 오신 것 같았어요. 안방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한 걸 보면 남편은 카메라의 존재도 시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그 가방은 결혼 전에 상견례를 위해 산 거였어요. 저도 평일에는 쓰지 못하고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걸 홀라당 훔쳐간 걸 보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이 더러운 기분을 남편이 고스란히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 중 가장 아끼는 시계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전당포에 맡겼어요. 물론 돈을 엄청 크게 빌린 건 아니었어요. 전당포 이자가 좀 센 편이라 맡기고 50만 원만 빌렸죠. 딱 시부가 가져간 돈만큼이요. 그리고 제가 시계를 맡긴 그 주 주말에 남편이 시계를 찾더군요. 여보, 혹시 내 시계 못 봤어? 여기 놔뒀는데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태연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 그 시계? 내가 전당포 맡기고 돈 좀 빌려왔는데? 제 대답에 남편 얼굴이 완전 뻥해지더군요. 제가 보고 얼마나 웃긴지 웃음이 나는 걸 겨우겨우 참았어요. 왜 그걸 전당포에 맡겨? 무슨 돈이 없는데? 당신 아버지가 가져가신 돈 때문에 이번 주 돌잔치랑 다음 주 내 친구 결혼식에 낼 돈이 없었거든. 돌잔치도 10만 원, 친구는 내 결혼식 때 30 줘서 나도 30만 원 내야 하는데 현금이 뚝 떨어졌지 뭐야? 그래서 그거 맡기고 돈 좀 가져왔어. 그렇다고 말도 없이 가져가서 맡기면 어떡해? 왜 안 돼? 가족은 힘들 때 돕는 거라며. 내 돈도 그렇게 힘들 때 아버님이 몰래 가져가셨잖아. 당신이 오히려 내 탓하길래 그게 당신 가족 가풍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나도 몰래 맡겼어. 그래도 난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아예 가져가서 입 싹 닦은 건 아니잖아. 이틀 전에 두 분 오셔서 내 명품 가방도 싹 가져가셨던데 그건 다시 돌려받지도 못할 거 아냐.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참 착하지? 당신이 돈만 내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 남편이 제 말에 대답을 못하더군요. 입만 벙긋거리는데 저는 웃어줬어요. 그러게 왜 남의 가방을 건드려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지. 어디 전당포 맡겼는데? 얼마 주고 맡겼어? 그거 알고 싶으면 일단 내 가방부터 찾아와. 그거 가르쳐주면 알려줄게. 와, 진짜 당신 너무한다. 그러더니 시부에게 전화를 하는 듯 하더니 밖으로 황급히 나가더군요. 그리고 2-3시간 뒤에 남편이 제 가방을 들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중고거래 직전에 돌려받았다고 하더군요. 하마터면 제 손을 떠날 뻔한 가방을 보며 저도 치를 떨었어요. 이걸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죠. 돈이 그렇게 없으시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시댁에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딱 짐작이 갔어요. 아, 진짜로 빚이 있고 그 빚 때문에 시부모와 담 쌓고 살았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면 결혼식 이후에 이 잦은 만남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사실대로 말해줘.
도대체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돈이 매번 모자라서 집에 와서 돈을 가져가는 거야? 사실 아버지가 도박을 하시다가 빚을 지는 바람에 돈이 없으셔. 물론 지금은 도박 안 하시고 도박 걱정은 안 해도 돼. 근데 예전에 진 빚을 아직까지 갚고 계셔서 좀 힘드신 것 같아.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갖다 팔아서 돈 마련하시는 것 같고. 그럼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어요. 도박 빚이 있으니 그간 남편이 시댁과 소원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결혼 전에 이런 중요한 일을 속인 남편에게 화가 너무 났어요. 이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부모가 돈을 못 갚으면 언제 우리한테 불똥이 튈지 모르는데 게다가 더 추궁하니 시댁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매달 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 집에 와서 도둑질까지 했으니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돈을 당신이 어떻게 쓰던 상관 안 할게. 그치만 나한테까지 그 피해가 온다면 난 용납 못해.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말해줘.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고.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나도 명절 때 빼고는 더 이상 당신 부모님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돈만 가져갔다면 다 풀고 이해할 수도 있지. 하지만 도박이잖아. 당신은 아버님이 도박을 끊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봐서는 절대 아니야. 열심히 일하시면서 갚으면 되는데 지금 일도 잘 안 하시잖아. 매번 당신한테 아버님 무단결근이라고 연락 온다며. 그 말은 쉬는 날 또 도박하러 가신다는 이야기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 쓸 것 뻔해. 여전히 도박빚이 생기고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시댁이랑 더 이상 연락도 안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당신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남편은 화가 나는 표정이었지만 제 말에 틀린 게 없던 모양인지 뭐라 대답은 못하고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속인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어요. 솔직히 도박으로 망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다 보니 맘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남편이 도박을 하는 건 아니니 남편만 처신 잘해서 우리 집에 문제 없게만 만들면 된다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해버렸어요. 남편 속마음이 어떤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이 시부모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집에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와서 시부모가 돈을 요구하더군요. 한 번은 시모, 한 번은 시부. 그렇게 번갈아가며 사람을 못 살게 굴었어요. 도박을 한다는 걸 들켰다며 남편에게 들어서 그런지 돈을 달라는 말에 더 이상 예전 같은 조심스러움도 없었어요. 마치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제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에 학을 뗐어요. 결국 제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는 전화번호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이때쯤에는 정말 절실히 이혼 생각이 났어요. 만약 남편이 직접 도박을 했다면 당장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댁과의 관계는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는 끊임없이 저와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일이 바빠져 점점 출장이나 야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죠. 저희의 모든 것을 뒤바꾼 그날. 그날은 남편이 전날부터 초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가고 없었어요. 토요일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라고 뜨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태껏 모르는 번호로 내내 전화를 해오더니 갑자기 자기 본래 전화로 연락을 하니 뭔가 중요한 할 일이 있나 보다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시모의 엄청난 목소리와 마주하게 됐어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왜 내가 아들한테 돈 빌리는데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희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한 것도 너지? 어떻게 아들한테 연락도 못하게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돈을 빌리겠다는 것도 저는 아는 바 없었고 갑자기 전화와서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어이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전화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남편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제 말을 뚝 끊어먹고는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침이 뗄 거야? 너 오늘 아침에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네 목소리 수화기 너머로 다 들었어. 못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네가 뭔데 돈을 주라 말하는 거야? 그 돈이 네 돈이니? 우리 아들 돈이지. 너 여태껏 우리 아들 쥐잡듯이 잡으며 살았어? 어쩐지 우리한테 집에 오지 마라고 하래가 아닌데 너 때문에 아들이랑 우리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어. 네? 오늘 아침이요? 남편이 없었는데 제가 수화기 너머로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시모의 말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동창들과 낚시 여행을 갔다는 걸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 뒷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참고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서 직접 찾기로 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남편이 제 차를 끌고 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20대 때 첫 차를 도난당한 전적이 있어서 차 안에서 위치 추적 앱을 달아놨었거든요. 그걸 확인하니 열이 더 뻗쳤어요. 이 인간이 먼 지방 쪽으로 가야 해서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와야 한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 앱에서 제 차는 집과 그리 멀지 않은 캠핑장으로 떴거든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저는 당장 택시를 타고 남편이 있는 캠핑장으로 향했어요. 준비물은 사진기와 베란다에 둔 10m짜리 호스였어요. 캠핑장에 도착해 남편이 어디 있는지 살폈어요. 그리고 곧 남편을 발견했죠. 상간녀와 하하호호 즐기며 팔짱을 끼고 둘이서 밥도 서로 먹여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모에게 돈 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건 저 여자였던 거죠. 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보는데 진짜 심장이 쿵쾅거려 미치겠더라고요. 증거 사진을 충분히 남기고 그 두 사람이 나란히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캠핑장에 마련된 식수대와 화장실을 확인하고는 두 연놈의 텐트와 가까운 곳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호스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물을 틀고는 호스를 그들의 텐트 앞으로 가져가서 텐트 문을 살짝 열고 그 안으로 호스를 넣어 물을 확 뿌렸어요. 입구를 살짝 쥐어 수압을 세게 만들었더니 아주 여기저기 물을 듬뿍 뿌려줬더라고요. 텐트 안에서는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오더군요. 그리고 마주한 제 모습에 남편의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었어요. 여보, 여기는 어떻게... 네가 바람을 펴? 미친 거 아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시부의 도박과 돈 요구 때문에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놈까지 이러니 돌아버릴 수밖에요. 여보, 잠시만. 이건 그러니까... 변명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진짜로 헤어져야 하는 건 당신이라고. 맞지? 당신이 그랬잖아. 당장이라도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상간녀의 표정이 아주 당당하더군요. 저는 상간녀의 그 당당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놈 얼굴을 보니 상황을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 얼굴은 뭔가 잘못됐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아마 남편은 그냥 상간녀에게 하던 말이었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말해봐. 당신 진짜로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만나고 싶은 거야?
말해보라고. 그러면 이혼해줄게. 이혼하자고. 여보, 그게... 잘 됐네. 자기야, 이런 여자랑 빨리 헤어지고 나랑 살자. 당신도 항상 와이프 싫다고 했잖아. 나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이혼해버려. 당신도 항상 구질구질하다고 말했잖아. 내가 도와줄게. 저 여자랑 확실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응? 상간녀의 그런 모습에 저는 화를 내다가 순간 멈칫했어요. 바람이나 피는 쓰레기 남편, 도박 중독에 내게 돈 달라 요구하는 시댁.